자, 화장품 기획 및 개발 4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었던 게 마케팅 전략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SWOT 분석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분석 방법들 중에서 1주차부터 3주차까지 했던 수업 내용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그러니까 밸류체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종전의 수업에서는 밸류체인에서 강점과 약점, 그러니까 강점, 약점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SWOT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SWOT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강점 중에서 경쟁 우위를 도출할 수 있는 VRIO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들은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우리가 마케팅의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전에 했었던 SWOT 분석, 그리고 VRIO 분석까지 차이점 및 그 다음에 그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진행할 VRIO 분석은요, 만약에 어느 기업이 가치가 있고 또 희소성이 있고, 그러니까 희소하고요. 그리고 모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기업의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이 잘 구성이 된다라면 그 기업은 그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즉 창출되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VRIO 분석 방법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방법이고요. 그 경영학 교수가 제시한 모형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내부 자원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형이고요. 4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value, 가치고요. 두 번째는 reality, 희소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mitability, 그래서 모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organization, 조직적인 부분, 4가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value라는 것은요, 간단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value라는 것은 시장 기회, 그러니까 시장 기회를 창출하거나 외부 위협, 그러니까 트윗이죠. 외부 위협을 방어해서 매출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비용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들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앞자를, 우리가 철자 앞자를 따서 VRIO의 V, 가치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 부분인데요. 완벽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남들이,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남들이 보유하지 못한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방 가능성, I인데요. 경쟁 업체가 쉽게 모방할 수가 없어서 경쟁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 organization, 이러한 위의 3가지 질문들이 모두 yes라면 이런 자원이나 역량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나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치에 대한 질문, 밸류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보면 어떤 자원이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의 기회를 이용하거나 위협을 무마할 수 있는, 중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자원을 통해서 기업은 수익을 증대하거나 또는 원가를 감소, 또는 2가지 모두 수익도 증대시키고 원가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희소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만약에 어떤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면 시장은
경쟁 원리가 지배하게 되죠. 희소하지 않으니까. 즉 경쟁 우위나 보통 이상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경쟁 원리가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원은 어떤 특정 기업에만 존재를 해야 되겠죠. 동일한 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충분히 적어서 경쟁 원리가 지배하지 않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그 약들 있죠. 의약품 중에서 동일 자원, 그러니까 동일 원료를 사용한 약이더라도 그 숫자가 적으면 가격은 높게 책정될 수 있고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과연 어떤 기업의 자원이 만약에 가치가 없어. 그 기업의 자원이 가치가 없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 전략적으로 시작 자체가 모호한 상태가 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가치가 없다라면 경쟁 열위에 있겠죠. 그 자원은 그 기업의 경쟁 열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치는 있는데 희소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른 기업들과 같겠죠. 경쟁 등위가 됩니다. 자, 가치도 있고 희소성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 우위가 되겠죠. 일시적이든 아니면 그게 영구적이든지 간에 경쟁 우위에는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VRIO 모형에서 그 모형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모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경쟁 기업들이 어떤 자원을 모방하는 것이 힘들 때, 그 자원을 모방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 그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으로 인한 임시적 경쟁 우위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형 자원보다는 무형 자원이 모방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방하기라는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일예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모터사이클 중에서 할리 데이비슨 있죠. 할리 데이비슨의 모터사이클 외형, 그러니까 그 모터사이클의 밖의 외형은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모방할 수 있지만 그 기업의 명성 내지는 기업의 정신 이런 것들을 모방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원과 경쟁 우위의 인과관계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모호할 수 있고요. 어느 기업의 자원들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쟁, 사회적 관계는 경쟁 기업이 복제하거나 재창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특허라는 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장점으로 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 특허 대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그 기업만 그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또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지만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최초가 된다라고 하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하지만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경쟁 기업, 실질적으로 경쟁 기업의 모방 원가를 낮출 수 있죠. 다른 기업들이 따라서 모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도 대략 이제 특허권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소비자 플러스 다른 기업들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특허 기술이었기 때문에 최상의 안정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콜라겐 자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한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 기업에서 말했었던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고 특허에 포함이 됐었냐면요. 바이오 콜라겐이라는 제품이었는데 바이오 콜라겐의 3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인체 콜라겐과 같은 구조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인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자체가 제거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바이오 콜라겐은 피부 조직 구조를 재구성했고요. 또 피부 재생을 가속화한다라고 특허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금 획기적이었기도 했고, 또 이러한 그 다음 그 9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피부 조직의 뭐 구축, 그다음에 재건, 뭐 재생 유도, 그다음에 세포의 활성화, 뭐 그런 성장 인자들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치, 희소성, 모방 가능성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어서입니다. 가치가 있고 희소가 있다면, 그런데 모방을 할 수가 있어. 모방을 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모방 가능성이 높다라면 일시적으로는 처음에 출시됐던 그 제품은 경쟁 우위에 있게 되죠.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당연히 모방된 제품들이 출시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고 모방 가능성까지 낮다라면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조직의 그런 오거니제이션,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조직의 뒷받침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출시를 하기 전에 세워야 되는 이런 마케팅 전략들, 그리고 우리 기업,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과제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기업의 뭐 어떤 마케팅을 담당한다거나 또는 기업의 총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유형들, 그 다음에 전략 과정, 전략 수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직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직이 뭐 희소성도 있고 그리고 가치도 있고 모방 가능성도 낮은 제품이지만 조직의 뒷받침이 없으면 그 제품 역시도 일시적인 경쟁 우위는 가능하나 지속적인 경쟁 우위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을 BRIO 분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기업의 조직과 통제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동기를 갖도록 조율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 제품이 희소성도 있고 제품력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내지는 그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메커니즘이 기업,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상호 보완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BRIO 분석에서 보시면요. 결과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PPT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2페이지고요. 전략적으로 A안, B안, C안, D안, E안이 있습니다. 자, A안 같은 경우를 보면 가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희소성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모방 불가능한가 모방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조직에서 그 가치, 그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도 역시나 노라고 대답이 나왔다라면,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라면 이 제품은 경쟁 열이죠.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가치는 있는데 그 외에 희소성 또는 모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모방이 가능한 경우가 되죠. 또 조직에서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경쟁 등위라고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면 가치 있고 그리고 희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방은 또 가능해요. 모방이 좀 쉬운 제품이라는 거죠. 조직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희소성도 있고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는 있습니다. 자, D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가치
있다라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희소성 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모방 잘할 수 없다고 판단됐어요. 그런데 조직 내에서 이 제품에 대한 인정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경쟁 열애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예스라고 하더라도 조직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역시나 아무 가치도 없고 희소성도 없고 모방도 가능하고 조직에서 인정 안 한 A안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거죠. 우리 SWOT 그 분석 방법에서도 마찬가지고 BRIO 분석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치가 있고요. 희소성이 있고 모방 어렵고 조직에서 가치를 인정한다라면 이 제품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뭔가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가치, 그리고 희소성, 모방 가능 여부, 그리고 조직에서의 가치 인정 여부에 따라서 그 제품이 롱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력이 짧은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전 수업에서 SWOT 환경 분석은 뒤에 이어서 설명을 BRIO 모형 설명 드릴 때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함께 다시 보실게요. 자, 강점이란 부분은 그 다음에 기회, 위협, 약점, 이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BRIO 같은 경우에는 이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WOT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SO 전략을 수립을 하면 그 제품은 마케팅적으로는 우선은 합리적인 전략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떠한 제품, 어떠한 제품력, 그 다음에 타겟층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죠. 자, SO 전략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뒤에 수행하셔야 될 과제물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한테 제출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할 거니까 우선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O 전략 같은 경우는 기회 요인과 기업 내부의 강점을 대칭시키는 전략. 그래서 아까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14페이지에 보시면 SO 전략과 그죠? SO 전략과 BRIO 전략을 분석을 합쳐서 전략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 SO 전략은 설명을 드렸고요. WO 전략은 어떻다 그랬죠? 기회 요인과 기업의 약점을 대칭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ST 전략은 외부 위험 요인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전략으로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제거하는 전략이 되죠. 자, 위협 요인을 회피하고 약점 보완하는 전략으로는 WT 전략인데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선발을 따라잡을 때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종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VRIO 분석인데 여기에 SO 전략을 접목을 시킵니다. 또 가치가 있는 곳에 SO 전략이 가치가 있는지 내가 판단했던 그 SO 전략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희소성이 있는가? SO 전략의 희소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SO 전략이 타 기업에서 모방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직에서 가치를 인정하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가 세운 SO 전략이 그 전략의 가치를 인정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전략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경쟁 열의 또는 경쟁 등이 일시적 경쟁 우위, 지속적 경쟁 우위 네 가지의 결과가 도출될 거고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제품을 마케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드렸어요. 첫 번째 영상은 14분, 두 번째 영상은 3분이고요. 세 번째 영상은 13분인데요. 이 영상들은 모두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들을 시청하시고 나면요. 이 뒷부분에 지금 20페이지죠. 20페이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밸류 체인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SWOT로 환경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VRIO로 환경 분석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 때 할 거거든요. 미리 이거를 연구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좋고요. 수업 시간에 같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자, BTS의 성공 요인, 과연 BTS의 성공 요인을 우리가 밸류체인 분석 방법으로, 그리고 SWOT 분석 방법으로, 그리고 VRIO 분석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도출되는지를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BTS의 최근 주요 성과, 그리고 영향력 등등은 제가 PPT 자료에 드렸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올해 2000년도 분석 내용은 아직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작년도 것까지만 분석을 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BTS의 성공 요인을 크게 우리가 바라볼 때 생산적인 조건, 그리고 수요적인 조건, 연관 산업, 그리고 기업적인 전략, 경쟁 요건 등등을 연구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생산 조건으로 보면요. 멤버 개개인의 역량 등등이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기획사의 역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 조건 카테고리에 보시면 밀레니엄 세대가 등장이 됐고요. 그럼으로써 해외 시장, 해외 음악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BTS를 통해서 연관 산업을 보시면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있고요. 한류 문화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적인 전략으로 보면요. 굉장히 팬클럽 자체의 운영을 탄탄하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유튜브 또는 이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BTS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PPT 19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부분이 있고요. 소비재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 부분은 무형적인 거겠죠. 그래서 방송, 영화, 문화, 이런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상품 등을 개발하고 더더욱 많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무형적인 것과 함께 소비재적인 부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식음료의 광고랄지 아니면 화장품, 의류, 자동차, 가전, I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뭔가를 BTS의 성공 모델과 조합해서 활용한다라면 어떠한 내용이 될지를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본인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는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이게 화장품 기획과 개발이기 때문에 기획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탄탄할 필요가 있어서 마케팅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어떠한 제품을 개발을 하던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내던 이러한 기본적인 루틴, 전략들은 꼭 수립이 되어야만 그 제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준비하셔야 될 것들은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의 그러니까 BTS의
내용들을 시청하시고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주차 수업 마케팅 전략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화장품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